자, 인베스트 TV. 오늘은 데이터 거래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데이터 거래사. 네.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그 내용인데, 뭐 제 의견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의견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다. 이거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면 검증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자, 데이터 거래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법적으로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는 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법적으로 가치가 있는 증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법적으로는 가치가 있는데 시장에서 가치가 있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가치가 있으면 시장에서 가치가 있는데, 이 데이터 거래사가 먹고 사는 어떤 그 영역이 좀 분명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제 의견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네이버 뭐 이런데 조회해봐서 뭐 데이터 거래사 이렇게 치면 여기 이제 데이터 거래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정리한 건데, 이거는 이제 제가 한 거죠. 이거는 제가 그걸 정리한 건데, 데이터 거래사가 나왔다. 근데 이거를 공부하는 게 맞는 거냐?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데이터 거래사라는 게 나왔다 이거죠. 이게 저도 작년부터 기다렸던 찍입니다. 자, 그런데 뭐 이게 도대체 뭐냐? 여기 보니까 공인중개사, 그죠? 공인중개사와 비슷한 것 같다. 이거는 제 의견이죠. 그러니까 기업 간의 데이터 거래를 할 때 이 데이터 거래사를 통해서 거래를 해라.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와 비슷하다. 근데 얘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자격증이 아니고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등록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이제 보니까, 자격 기준을 보면 기술사나 변리사 등등 이런 걸 취득하고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 뭐 대학교 연구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 자, 그리고 또 우리랑 관련이 있는 게 뭐냐면 뭐 박사, 뭐 그리고 또 하나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4년 이상, 근데 자격 취득 전의 경력도 포함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데이터 거래 일을 해본 사람은 없죠. 예, 왜 그렇게 그 시장이 활발하지가 않으니까. 그죠? 그런 일이 존재하지가 않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존재할 거다라고 보고 요게 나온 거죠. 근데 이게 법에 명시가 돼 있다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4년 이상 석사하고 4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이거를 등록할 수가 있는데, 자격 취득 전의 경력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석사 이후의 경력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과거 경력도 쳐주겠다 이거죠. 그리고 5년. 자,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4가지 조건에, 5가지인가요? 5가지 조건에 해당이 되고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보면 40시간 이상의 수료증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한 그 교육이 있어야 된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자, 그럼 이제 교육을 받으면 바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 이제 그 정부24에 들어가면 여기 URL이 있죠. 여기에서 신청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얘는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서 신청하면 데이터 거래사 등록증이 나오나 봐요. 그죠? 자격증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신청할 수 있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 상단의 응시 조건은 뭐 그냥 그 5가지 항목이 하나 되고, 교육이 문제인데, 이 데이터 거래에 대한 교육이 TTA에 있습니다. 그 보니까 뭐 TTA에 이렇게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뭐 30만원, 비용이 30만원이고, 지금 뭐 3월 초에 한번 했었네요. 했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시간이 안 나오는데, 뭐 아마 이게 아마 이틀 교육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40시간 이상 교육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TTA가 교육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볼게요. 지금 edu.tta.or.kr입니다. 사이트가 여기 edu. 저도 이제는 요 TTA 아카데미에서 강의하는 강사 중에 한 명인데, 뭐 저도 이게 있는지 몰랐어요. 사실은 뭐 자격 시험도 있고, 뭐 교육 신청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그리고 여기 어딘가 있겠죠. 여기 있네요. 데이터 거래사 교육. 그러면 지금 보면 40시간인데 지금 얘는 2일 교육이잖아요. 그러면 뭐 그냥 봐도 40시간이 안 되죠. 그래서 데이터 거래에 관심 있는 학생이나 재직자가 된대요, 교육은. 자, 그리고 교육 신청 가볼게요. TTA에서 2개의 교육이 있었네요. 첫 번째 7월 달에 50만원짜리 교육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3월 달에 20만 원짜리 교육이 하나 있었는데 한번 내용을 봐보죠. 이 50만 원짜리 교육은 가만히 보면 1일 대충 7시간이겠죠. 7시간, 4에 4, 7에 28시간이네요. 그럼 뭐 대충 계산해도 30시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얘기하는 건 40시간 이상의 교육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무조건 들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이것까지 들으면, 이것까지 두 개에 30만원짜리 이것까지 들으면 이게 이제 14시간이니까 그래야지 이 두 개를 다 들어야지 대충 40시간이 나오겠네요. 자, 결과적으로 이 두 개의 수료증이 있어야지만 실제 데이터 거래사를 등록할 수 있다. 자, 이거 여기까지는 그냥 뭐 인터넷 검색해서 그냥 나오는 어떤 제도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저 데이터 거래사라는 게 도대체 어떤 데 쓰일 수 있을까? 실제 가치가 뭘까냐 이거죠. 자, 한번 볼게요. 데이터 거래사. 아까 조회했던 거 그냥 그거 보는 겁니다. 법으로 나와서 분명히 데이터 거래사라는 게 뭔가 이렇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분명하게 뭔가 하는 일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실제 뭐 일이 많을 것 같지도 않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전문가처럼 이렇게 한번 꾸며볼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데이터 거래사랑 기술가치평가사, 그 다음에 데이터 품질심사원. 자, 데이터 품질심사원 이거 따기 어렵습니다. 왜 이게 따기 어렵냐면 이게 실제 프로젝트 경험이 있어야 돼요. 뭐 이력에. 그래야지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DQCV라는 건 DB 쪽에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은 사실은 따는 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가명정보 전문가, 이것도 따기 어렵습니다. 이건 위촉장인데, 제가 가명정보 전문가증을 가지고 있긴 한데 이게 대한민국에 150명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원을 증가하지 않습니다. 한 3년 동안, 앞으로 3년 동안 인원 증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실제 기술가치평가사라는 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 두 개. 자, 그리고 데이터 전문가라는 주제를 묶어봤더니 DAP나 SQLP 빅데이터 분석기사?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데이터 거래사는 공인중개사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데이터 거래를 중재하고 그게 도장을 찍는 사람입니다. 즉 데이터 품질을 분석하거나, 그러니까 AI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써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일이 있고 가치가 있냐? 그거는 의문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럴 수는 있겠네요. 이건 이제 지금부터는 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있는 어떤 자료를 어떻게 보면 제 블로그에 있는 거를 제가 정리한 거를 읽어준 거잖아요. 자, 일단은 4년의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됐든 무조건 경력 4년, 경력 5년, 경력 3년, 그죠?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석사 이상이면 4년의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24살이다. 그죠? 24살 대졸이면 이제 보통 이제 여자분이죠. 군대를 안 가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4년의 경력이 되려면 지금 24살 석사가 돼야 되니까 26살. 그죠? 2년.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가야죠. 직장을 다니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4년 플러스 여기 석사 2년. 그러면 이 사람이 대충 보니까 나이로 치면요. 28살. 28살이면 이게 가능하네요. 참고적으로 뭐 40 넘고 35 넘으면 이게 물음표예요. 굳이 꼭 해야 되냐?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자, 28살. 그러니까 저는 안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할 마음이 없어요. 저는. 근데 제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안 하지만 다른 사람을 하게끔 만들라는 마음은 있어. 그러니까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죠. 그죠? 28살에 데이터 거래사를 따는 게, 물론 이 사람이 데이터 거래사만 있겠습니까? 다른 것도 있겠죠. 그럼 남자는 여기서 플러스 2년을 하니까 30살이면 데이터 거래사를 딸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대충 봐서 35살에 만약에 이렇게 딴다고 치면 저는 이거는 잘 모르겠다 이거죠. 근데 요 나이 때는 데이터 거래사를 따기 위해서 석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석사도 하고 뭐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걸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석사를 할 거면 빨리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석사는 할 거면 무조건 빨리 해야 돼. 어린 나이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데이터 거래사의 조건이 맞는 거야. 그러면 아까 교육비가 80만 원인데 저라면 이런 경우는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80만원이건 100만원이건 200만원이건 이런 비용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무조건 교육을 받고 데이터 거래사 등록증을 받을 거예요. 요 나이 때라면. 그러면 요 나이 때에 이걸 받으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냐? 바로 입사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입사할 때 어떤 이제 회사 입사할 때 그게 이제는 어떤 회사를 의미하냐면 이제 그거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어떤 회사에 입사할 때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는 결합 전문 기관. 이 결합 전문 기관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입니다. 뭐 삼성도 결합 전문 기관이에요. 제가 알기로 삼성도 결합 전문 기관이고 그리고 국립암센터도 결합 전문 기관이에요. 이게 세 곳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이 늘었어요. 이건 2021년도 1월 뉴스잖아요. 그리고 KCA라는 것도 결합 전문 기관이에요. 자, 그러면 뭐 금융보안연구원 거기도 결합 전문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결합 전문 기관이라는 건 여기 좀 이제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KT의 데이터랑 카카오톡의 데이터를 두 개를 붙이는 거예요. 두 개를 붙일 때 기본적으로 그 KT와 카카오톡이 알아서 붙이는 게 아니라 이 결합 전문 기관에 의해서 붙여야 돼요. 여기 그죠? 결합 전문 기관에. 그럼 여기에서 붙여주는 거야. 그러면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그죠? NIA죠. NIA와 SK, 더존 등의 결합 전문 기관을 지정했다. 물론 여기 말고도 많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뭐 아마 심평원도 결합 전문 기관일 겁니다. 심평원도 결합 전문 기관이고 심사평가원. 자, 그럼 이런 데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이런 데 내가 입사를 하거나 이럴 때 이력을 쓸 때. 근데 이 결합 전문 기관과 데이터 거래사는요 사실상은 별 관계가 없어. 왜냐면 결합 전문 기관은 그냥 데이터를 결합하는 거지 데이터 거래를 발생시키는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데이터 거래는 기업 간에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전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래도 플러스 요소는 될 수 있다. 물론 데이터 거래사만 있다고 해서 뭐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거 있죠. 데이터 거래 요거 한국 데이터 거래소, 금융 데이터 거래소, 그죠? KDX 한국 데이터 거래소라는 게 있죠. 자, 금융 데이터 거래소로 한번 봐보죠. 이게 금보원일 거예요. 금융보안연구원. 금융보안연구원의 이제 웹사이트일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뜨죠? 그러니까 지금 사이트 URL을 보니까 find네. find에 이 D를 하나만 쓰네. find 데이터몰 뭐 그런 뜻인 것 같아. find 데이터몰 or.kr. 자, 이게 이제 금보원인데 뭐 아마 이제 금보원이 좋은 회사라는 거는 뭐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걸 모르는 사람 없겠죠. 자, 다양한 금융상품 데이터가 있다. 그래서 보면 서머스 플랫폼, 뭐 나이스 NR, 뭐 이런 BC카드에 무슨 데이터 이렇게 있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는 어떤 기업들이 이런 데이터를 올려두고 기업 간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그 사이트라는 거죠. 뭐 신한카드, 유료 상품에서 신한카드에 소비 특성 분석 이런 데이터가 있대요. 그러면 이거 위에 거는 다 유료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거는 이제 무료인 거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돈을 주고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죠? 기업이 사는 거예요. 물론 개인이 사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이 회사에서는 분명히 데이터 거래사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거죠. 이거는 당연히 필요하죠. 금융 데이터 거래소니까. 그러니까 데이터 거래사가 사실상 뭐 40 넘고 35 넘은 사람들이 실제 데이터 거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어떤 프리랜서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거의 없어 보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거의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법이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근데 법에 어떤 이제 가치가 있는 거는 법에 나와 있고, 이미 법에 나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데이터 거래소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죠? 한국 데이터 거래소도 있고, 그죠? 여기 어디죠? 금융 데이터 거래소. 이런 데가 있다는 거죠. 그럼 보건의료 분야에도 데이터 거래소가 있거나, 제가 몰라서 그렇지, 있거나 아니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런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그러면, 이런 데에 이력서를 넣고 나중에 내가 입사를 할 때는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데이터 거래사를 제가 하지는 않지만 제가 아는 이제 아까 그 나이 또래 뭐 예를 들어 20대에 있는 분의 석사가 있고 경력이 4년이 돼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저 교육을 가서 일단은 가지고 봐야죠. 왜? 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데이터 거래사 이렇게 보면 지금 데이터 산업법이라는데, 그죠? 이게 이제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 인력 양성, 그죠? 이 딱 보면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데이터 거래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 창업 지원, 뭐 이런 거는 필요 없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 거래사 관련 그 등록 규정, 요게 아까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 전문 기관 지정. 그래서 아까 금융 데이터 거래소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계속 활성화된다라는 거죠. 전문 기관들은. 그리고 데이터 결합을 촉진한다. 그러면 이거는 결합 전문 기관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가치 평가 기관 지정 및 운영을 하겠다. 데이터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겠다. 그러면 이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기업 데이터 이런데 한국 평가 데이터라는 것도 있네. 저는 이제 한국 기업 데이터 여기를 찾은 건데, 이 한국 기업 데이터 이거 여의도에 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데 이 한국 기업 데이터가 이제 기업 가치 평가하고 이런데요. 근데 뭐 사이트가 왜 이렇게 많죠? 자, 한번 가볼까요? 한국 평가 데이터. 그러면 이런데도 데이터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시 데이터 거래사라는 건 진짜 경력이 있는 신입사원이 좀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럴 때는 좀 의미가 있어 보여요. 저라면 무조건 합니다. 저라면 무조건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자, 물론 제 그 내용이 그 약간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면 객관적으로 뭐 보여줄 게 있어야지 객관적으로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제 감을 믿거든요. 감을 믿는데, 이런 경우에 아까 그 케이스 경력사원이 신입사원으로 입사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무조건 일단 가져두는 게 무조건 좋아요. 이거는 어떤 형태로 나한테 가치를 줄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그 수강료 80만원, 이 80만원 이상의 가치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내 이력서에 데이터 거래사 하나 쓰는 거 하나로만으로도. 아무튼 여기까지 제 의견이었고, 뭐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죠.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에는, 지금은 좀 그렇고 다음에는 뭘 할 거냐, 이 보안약점 진단원, 제가 여기서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할 말이 많은데 요번에는 일단 두고요. 다음에 보안약점 진단원 요걸 갖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